일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한덕수 재판 보고서요. 열이 받아가지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최상목은 끝까지 선택적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경호는 뭐라 그랬죠? 증언을 거부합니다를 한 30번 정도 이야기했다고. 예, 최상목부터 좀 한번 조져볼까요? 네, 조져주시죠. 오늘 이제 아까 앞에 예. 방송에서도 좀 그때는 약간 좀 그 우리 뉴욕 감찰관님과 예. 방송하시는데 네. 상당히 품격 있는 언어를 쓰시는 걸 제가 네, 들었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로 조져주시죠. 아작을 내보죠. 네. 예, 잘 너 제일 싫어요 요즘에. 최상목, 한덕수, 추경호, 이상민 조져주시. 왜 이렇게 막아뜨는 거야?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이제 타이밍 보고 있었어요. 네. 언제까지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얼마나 격한 표현까지 나오나 네. 한번. 예. 저 얼굴 빨개졌대요. 빨리. 예. 그래서 아니 뭐 질문이 뭐 그래 조져주세요 하면 조지자 해야 됩니까? 조지자. 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조져주세요. 너무. 두 분 오늘 저 놀리시려고 아니요,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또 앞에 굉장히 또 이제 그 우리가 검찰 내부의 상황을 이제 깊숙이 또 분석을 했기 상세하게. 때문에 예. 뭐 이제 저희 코너는 좀 이제 좀 가벼워도 되겠다 그런 생각에 조진다라는 표현에 좀 이렇게 네. 응전을 해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최상목 같은 경우에 진짜 얄미웠던 게 왜 A4 두 번 접어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어. 접어 접어. 예. 그래서 하나도 못 봤다. 가로 세로 몰라요. 최상목 못 봤어요. 예. 가로야 예, 세로야 막 예, 이런 그쵸. 박선원 의원의 질문이 근데 아주 킬링 CCTV에서 포인트였죠. 빳빳한 종이를 봐서 이렇게 그쵸. 쳐다보는 거. 그렇죠.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재판에서는 전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아무튼 막으려고 했다. 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최상목 씨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밝혔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CCTV가 공개된 이후에는 뭐 솔직히 좀 얼마나 명구스럽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 재판정에서 했던 얘기도 보면 뭐 추정된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눈이 잘 안 보인다, 기억의 파편 뭐 이런 얘기도 기억의 썼잖아요. 파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이 되죠. 아니, 그 그렇잖아요. 단어들이 오히려 예, 단어, 그러니까 내용이나 태도로 봤을 때 최상목은 지금 숨기는 게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된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어제 이진건 부장판사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최상목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CCTV에 드러난 진실, CCTV에 드러난 이 모습 자체가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까 예. 당신이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건 뭐냐 오.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증인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편으로 의심스러운 거 동의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말이 길어지고 쓰는 표현들이 정확한 게 하나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잘 알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뭐 이제 증언은 당연히 최상목 입장에서는 나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난 거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비상계엄 문건에 대한 내용의 형광펜을 내가 친 게 아니라 누군가 쳤던 거를 받았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대한 이행 의지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미 증인들의 증언이 나왔죠. 송미령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최상목이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일은 하겠다. 그거 했었죠. 라는 진술을 했었고 예. 한 명만이 나온 게 아니고 두 명이죠. 박상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은 이행하겠다, 실행하겠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 이제 이 내용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최상목은 뭐 어쨌든 본인의 주장도 그렇고 몇몇 증인들도 최상목이 한덕수에게 했던 말, 혹은 윤석열의 계엄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 다른 국무위원들을 만류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그 계엄을 이행하고 내란을 실행하려고 했던 가담자라는 거를 뭐 지금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상목은 이미 진실성이 없다라는 게 어제 다 탄로가 났다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나온 대목들이 아마 강제 수사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드러날 대목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최상목이 그 안경 안 써서 잘 안 보였다. 이 얘기하는 장면이 저희 영상이 준비된 게 있대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의장님 열 내시기 전에 네, 영상 네. 보고 와서 뭐, 제대로 한번 차분하게 내본.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요 모습이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증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아, 추경호까지 보고 왔네요. 예. 아, 추경호도 진짜. 예.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우리 영상으로 봤는데 네. 자기랑 관련 없는 건 굉장히 그쵸. 디테일하게 기억을 다 하고 있어. 예. 그 선택적 기억력 거기다가 나만 살겠다라는 아하.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덕수는 말리는 걸 난 본 적이 없다. 오. 그건 또 기억해요. 네, 그건 그러니까 기억해. 한덕수는 자기 또 살겠다고 나는 말렸다고 했는데 나는 그건 본 적 없다라고 또 말하면서도 자기와 관련해서 불리한 거는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집무실 들어갔는데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자 애쓰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시력 검사할까봐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럼 애써야죠. 당연히 대통령 앞에서 뭔가 보고 있는데 애 안 씁니까? 저는 저거 보면서 약간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심정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어. 삼성으로 FA로 가면서 그 당시에 60억을 받고 갑니다. 천문학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받고 왔는데 갑자기 타격 부진하고 하면서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삼성 팬들이 이제 신봉사라고 불렀거든요. 60억 받고 나서 왜 갑자기 앞이 안 보이냐. 그러면서 그런 빠르게 은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을 보면서 저는 약간 신봉사가 떠오르는 아하.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안경 안 써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는 생각을 했는데 앞에 있는 글씨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예.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는 그러니까 둘 다 여기 남은 사람들 지금 뒤에도 보겠지만 다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을 한 사람과 기억이 선택적으로 나는 사람은 다 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공범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렸다는 거 한 몇 개 증언 나왔다고 신나가지고 약간 그건 맞다. 나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만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다. 예. 지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아까 보여주시면 접고한 거 예. 모두가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 다음날 자기 안주머니에 있는 걸 봤다. 국무총리가 계엄 났을 때 누가 자기 안주머니에 넣는 것도 몰랐다는 것과 부총리라는 사람은 앞에 글씨가 안 보였다고 하는 점과 이런 거 보면서 참 국민들이 참담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라는 작자도 그랬고 부총리라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대놓고 근데 거짓말을 변명하는 과정도 저렇게 참 국민들로부터 지금 저희는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저런 발언들 하는 게 너무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상목이 계엄이 너무 초현실적인 상황이라 기억이 파편적이다. 새로운 단어를 이게 다 조합을 해가면서 이렇게 또 변명을 했고요. 이거 전체 최상목의 발언을 이 영상으로 풀로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사도 이제 전문 형태로 답변이 나와 있는 게 예,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저는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박영식의 모습이? 제가 이제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왔을 때 와이프 앞에서 변명이 길어지면 하나마나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보니까 아하. 앞뒤로 자꾸 말이 꼬이고 네.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쓰면서 빌미를 주거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와이프로 하여금 들게끔 만들거든요. 최상목 씨의 발언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혓바닥이 길어질 때는 저런 모습이었구나 어허. 그런 생각을 아마 다들 느끼실 거고요. 거울 치료 중이신가요, 다들? 아니 그러니까 숨기는 게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뭐 너무 늦은 시간까지 뭐 누구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몇 시에 들어왔어 뭐 등등 이런 거잖아요. 밝히지 못할 게 있나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잠이 깊숙하게 딱 이 들면 모습이었는데 어제 최상목이 지금도 뭔가 딱 이 모습이었어. 기억이 파편적으로 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기억이 파편적으로 나는 네. 거고 눈에 뵈는 게 없고 뭐 어허.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진솔한 모습은 답변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면 한 거고 아니면 안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다수 공감하실 텐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왜 나오게 됐는지는 아시죠? 응? 최상목 스스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알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연락두절. 그렇죠. 연락 두절되고 서면으로 재판 출석과 관련돼서 송달을 했는데 뭐 폐문부제 형태였다라고 했나? 아무튼 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최상목 이하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과태료를 내게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그 강제 구인하겠다 이제 이런 엄포를 놓으니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위안이었으면은 부르지도 그러니까요. 못했어. 그렇죠. 저 속보 떴네요. 아 속보 떴어. 뭐 박영식 와이프에게 숨기는 것 최상목만큼만은. 야, 이 팩트잖아요. 뉴스토마토는 팩트만 전달하는 거고 사실 그대로 역시 전달하는 거기 저희는 때문에 발빠르게 예. 팩트를 아, 전해드리는. 네. 단독 네 단독입니다. 야, 충격. 예. 저희 아내가 보면은 정말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고 있군요. 예. 아무튼 아까 영상 보면 저는 역시 이진관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상대방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그러니까 약간 그럼 와이프분이 약간 이진관 같으셨나요? 아 그렇죠. 네. 아까 저런 표정으로 거의 이제 석소를 날리며 어허. 뭐 이제 어제도 만났잖아. 뭐 이런 거.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뭔가 진솔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어허. 이건 뭐냐라는 식의 그런. 오늘 굉장히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저는 방송을 위해서 저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희생을 하고 이형 있는 바치겠습니다. 방송.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전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목이 말하는 걸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뭔가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주눅들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좀 단어나 이런 걸 좀 틀리더라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내란 관련돼서는 저는 홍장원 차장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뭐 조금 말이 바뀌고 틀린 것도 있었죠. 예. 그런 게 약간 기억이 파편적으로 기억나는 그렇죠. 거구나. 왜냐면 말하는데 거침이 없잖아요. 당당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한 부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정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런 것들 몇 달 전 거 작년 거 기억하다 보면 조금씩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상목도 만약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있었다면 사람들도 저건 진실 얘기하는데 조금 틀린 부분은 있네 라고만 받아들였을 텐데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예. 어제 재판에서 중요한 또 증언이 나왔는데 이상민 관련한 게 나왔어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던 허석권 소방청장이 나와서 언론사 장악을 위해서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언론사에 하라는 대로 지시대로 정말 투입을 했으면 단전단수되고 언론사 완전히 발이 묶일 뻔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그 비유를 한 거죠.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 그러니까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하는 것.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중에는 그 안에 있는 물자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함락이 가능하다. 이제 이 비유를 네. 한 거잖아요. 근데 언론사들의 그 회사 이름이 다 그거죠. 한겨레, 경향, JTBC. 그리고 JTBC, MBC, 그 뉴스공장 쪽인데 이게 두 파트로 나눠서 가면은 장악이 굉장히 쉬운 지역이에요. MBC하고 JTBC는 일단 붙어 있고요. 경향, 한겨레 그리고 뉴스공장까지 다 포함해 보면은 같은 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죠. 예, 하나는 서대문구, 하나는 예. 마포구, 둘 다 마포구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기획돼 있고 계획돼 있었으며 이 해당 언론사들은 기존에 윤석열 씨에게 굉장히 그 날카로운 보도들을 했던 곳이죠. 그러니
이 정도의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라는 것은 말도 굉장히 빨리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허석권 전 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급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도파민에 터져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민 씨는. 왜냐하면 이 계엄이 성공하면 자신을 그동안 3년 반 동안 괴롭혔던 좌파 언론사들을 전부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이제 행안부 차원의 실정들이 많았는데 윤석열이 이상민을 끝까지 믿어줬거든요.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도 김용현, 이상민 그리고 윤석열 이 세 사람은 상당히 이 정권의 연장을 꿈꿨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단전단수 지시라는 것은 굉장히 뭐 필연적인 조치이고 속도감 있게 지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겠죠.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상민- 이런 설명들을 했던 거라고 좀 보여져요. 이상민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거짓말 3대장이라고 보는데 한덕수의 아까 그 재킷 그 안주머니 거짓말, 최상목의 안 보인다 거짓말, 그리고 이상민은 저기 뭐 식탁 위 아니 책상 위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넌지시 받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혹시 모르니 준비하라고 전화했다는 거짓말. 3대장이 정말 이 행안부 장관, 부총리, 국무총리가 정말 그냥 이런 거짓말의 수준도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짓말 했는데 이거에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 안 창피한가?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쪽팔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이상민이 그냥 명백하게 거짓말했다는 거를 그걸 들은 사람이 다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윤석열도 그렇고 다 말하는 사람.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하지만 홍장원이 얘기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하고 다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 나와서 다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의 파렴치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 물과 쌀을 끄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건 사실상 그러니까 시말려 죽이라는 그런 것으로 난 그쵸, 이해했고 그쵸. 예. 또 얘기하잖아요. 말이 빨라가지고 몇 번이고 되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받은 겁니다. 정말 이상민이 말하는 대로 나는 걱정이 돼서 혹시 그냥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을 그런 게 아니라 끊으라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이상민이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근데 저는 이상민 결국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한덕수는 아직도 한덕수는 진짜 박성재는 그러니까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상민의 거짓말 전 3대장으로 뽑았지만 이상민의 거짓말도 정말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큰 사람이라는 건 명백한데 왜 얘만 왜 이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거짓말해놓고 똑같이 증거인멸 시도해놓고 왜 구속이 안 되는지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해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죠. 근데 추경호도 그렇고. 이제 이상민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CCTV에 한덕수와 단둘이 그 대접견실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 때 그 실실 웃던 그 미소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허석권 전 소방청장과 이제 이런 단전단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접견실에 있었던 CCTV에서 이런 계엄 조치와 포고령에 대한 이행,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 각자가 받은 그 역할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웃음이 터져 나왔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석권 전 청장한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말을 빨리 말씀하셔서 몇 번이나 되물을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일을 이행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 반국가 세력들과 좌파들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상민은 김용현하고 또 다르게 김용현은 뭐 물론 계획을 더 오랜 기간 계엄 위헌 위법적인 비상 계엄을 모략한 것은 김용현이 시간을 더 많이 공들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시작과 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는 이상민, 한덕수, 김용현 뭐 이런 인물들이지만 우리가 계엄을 실패하고 나서 이걸 수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이상민이 들어가요.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박성재 예. 이런 사람들은 계엄 실패 이후에 법률적인 정당성을 이 계엄에 부여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상민은 계엄의 시작과 끝을 다 함께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부인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굴어봐야 이미 구속된 신분인데다가 이제 기소가 되면 아마 강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추경호 얘기도 짧게 하고 갈까요? 당시에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상황에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제 이제 증언을 거부한 거예요. 30번에 걸쳐서. 네, 그거를 이진관 판사가 그걸 막진 않겠다. 근데 너 부총리도 하고 원내대표도 한 사람 아니냐. 적어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비칠 텐데 그건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영상 같이 봤지만 이진관 판사가 딱 물어보고 싶은 말하고 싶은 거 딱 잘 해줬다고 예. 느낌이 또 들었고 추경호가 왜 답변을 거부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당당한 척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난 막은 적 뭐 없다, 방해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 타임테이블 다 따져보고 문자를 올리고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 따져보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증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니까 추경호는 비상계엄 선언 이후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의원식 의장이 자 빨리 집합해야 됩니다. 모이세요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친절하게 전화를 했을 때 계속 늦춰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자 당사로 모여라고 이 사실상 못 가게 했잖아요. 네. 방해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방해한 게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과 문자 기록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하. 저는 여기서 추경호는 본인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돼 있으니까 나는 말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본인도 알 겁니다. 아 이건 많이 드러났구나. 이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묵묵부답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예. 이제 증인신문 나갔다가 이거 만약에 위증하면 벌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실질 심사도 받아야 되고 곧 재판에 넘어가게 될 텐데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재판정에서 잘못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직위원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진관 판사에 대한 스타일을 아마 추경호 쪽에서도 뭐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법률 자문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원래 떳떳한 부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법률적으로 좋다라는 이미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우리가 뭐 아까도 뭐 잠깐 최상목 얘기하면서 했지만 떳떳하면 수사에 제대로 응할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숨기는 자들은 늘 이렇게 피해가는 법입니다. 예. 나중에 말도 다 드러나게 계속 되어 바뀌고. 있죠. 예, 예. 여기까지 한덕수 재판은 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희생이 아, 네, 앞섰던 희생. 그죠. 예, 이 방송. 예.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